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지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진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라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 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싶은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깐.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 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얘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 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봤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이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한 번은 한 사업가가 사색이 되어 구루 서윤을 찾아왔다. 새로운 기술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개발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돈이 곧 바닥나게 생겼어요.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부도라도 나면 어쩌죠? 거리로 나앉을까봐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사업가를 진정시킨 뒤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3년 동안 부도가 나는 운은 없어요.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큰 돈을 버는 쪽으로 반전의 흐름이 오게 되네요.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돈의 흐름이 사소하게 막힐 수 있어요. 마치 병목 현상처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
그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큰 물결을 타지 못하죠. 지금 눈앞에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1년 후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의 돈을 만지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업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다니 다행이다. 돈이 있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날에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남아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있는 것에 집중하자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로열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회사가 몇 주, 나아가 몇 달을 버티게 된 것이다. 해빙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사업가는 기술 개발에 전념하면서 거래처도 하나씩 넓혀나갔다. 1년 후 사업가가 서윤을 다시 찾아왔다. 감사의 뜻으로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있음에 집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든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해빙을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들떠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서윤도 내가 무얼 궁금해하는지 짐작한 듯 했다. 서윤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어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들었던 사회학 수업이 떠올랐다.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였다. 질적 연구란 수치하기 힘든 자료를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분석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사례를 개별적인 맥락에서 파악한 뒤 이를 종합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성공 여부는 연구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양질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뛰어난 통찰력이 있을 때만 데이터를 종합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써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용한 것도 이 방식이다. 하지만 설문과 통계만으로는 그 비밀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 실시된 조사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이 이유에서였다. 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서윤이 사용한 방법은 질적 연구 방식이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그 연구를 서윤이 완수하게 된 비밀을. 조사 기량뿐 아니라 공감 능력과 통찰력까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역량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라니.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과 이자를 내고도 한참 남을 액수였다.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게 넉넉해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살고 싶던 동네에 집을 장만하고 몇 년 전부터 꿈만 꾸던 차도 사야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육도 다 시킬 것이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옷과 가방도 사야지. 이번 휴가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떠나볼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겠어. 참, 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재산을 정기적으로 뚝 떼어서 기부도 해야겠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었다. 부모님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은 싫었다. 10대가 되자 하고 싶은 것이 매일 바뀌었다. 어떤 날은 변호사, 또 다른 날은 의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걸프전을 취재하던 CNN 기자를 보고 꿈을 정하게 되었다. 바로 이거야. 나도 기자가 되고 싶어.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신문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어찌 보면 20대 중반의 나이에 꿈을 이룬 것이다. 신문 일면에 실린 합격자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희망에 설레어 본 적이 없었다. 기자가 되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절망만 커져갔다. 내가 본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사이 불을 쌓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 뿐이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서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문득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부풀었던 가슴이 내려앉으며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들을 돕기 위해 기사를 써서 성금을 모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세상에 있는 재화는 한정적일 것이다. 모두가 큰 돈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겠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내 앞에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취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안 서유는 양손을 깍지 낀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듯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잠깐의 침묵이 지나간 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 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짚어보았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정원에 심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았다.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정원의 주인이 물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은행나무가 말했다.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때였다. 축 늘어진 나무들 사이로 꽃을 피운 들꽃 하나가 보였다. 주인이 물었다. 모두들 시들어가는데 너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니? 들꽃이 살포시 웃으며 답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다른 식물이 시들어갈 동안 혼자 꽃을 피운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